2020년 11월 3일 화요일 밤 9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보니까 달이 지금 떠 있어 가지고 지금 뭐 보름달은 아니고 이렇게 보름달에 가까워서 내가 날짜를 보니까 음력 9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름하고 한 3일 지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저 3층 집도 없었고 저 몇 층이야 1, 2, 3, 4, 5, 6, 7, 8, 9층짜리 저 건물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뭐 이 3층 집도 없었고 말이에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나고 할 때는 뭐 그리고 여기서는 뭐 큰 이런 빌딩이 없었어요. 이래 보면은 그냥 그 밤하늘에 지금 뭐 별이 좀 보입니다만은 그때는 한참 별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때는 맑았고. 근데 지금은 뭐 별은 거의 볼 수가 없고 근데 달은 저렇게 이제 빌딩 사이로 이렇게 보이네요. 9월 18일입니다. 참 그런데 내일이면은 이제 9월 15일인데 9월 19일이지. 9월 19일 같으면은 그 굉장한 날이에요. 음력 9월 19일 같으면은 그 강정산 뭐 그 믿으시는 분은 상제님이라 그러죠. 강정산 상제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9월 19일 되면은 참 그 한때 신앙을 열심히 할 때 강정산을 열심히 믿을 때는 그 참 그 성탄치성을 이렇게 모시러 많이 그 모임에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가고 혹시 이제 그걸 가지 못하게 될 때라도 하루 종일 경건한 마음으로서 정산 상제님의 성탄을 이렇게 늘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좀 경건스럽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강정산을 믿을 때 이제 동짓날하고 그리고 그 동지를 아주 크게 봐요. 이제 일양 시생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이제 강정산 탄생 그리고 강정산에 이제 어천일 음력 6월 24일이에요. 그 양력으로 하면 한 7월 말쯤 되는데 그때는 아주 더울 때예요. 그리고 이제 태모 이제 고수부님이라고 이제 음력 3월 26일 날 이런 것은 이제 태모님의 선화일이 아마 음력 10월 6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도 조금 오래되니까 선화일이라 그래요. 진짜 저 달을 보니까 음력이 생각나고 또 나니까 이제 강정산에 이제 탄생이 또 생각나고 탄생일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2008년도죠.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이제 그해 대통령을 취임을 하신 해였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그날이 그 남대문이 불타는 날이에요. 남대문이 불타는 그날에 이제 구속 수감되시던 아마 그런 날일 거예요. 하여튼 지금 그 뒤로부터 한 만 1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이명박 그 당시 이제 17대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이 되고 뭐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우기를 성천하는 그날이 지금 가까워 오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런 걸 볼 때에 참
참 견덕사의 이 말이 진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또 도덕 없는 경제 이거 말 같은 거거든요. 그 원칙 없는 정치, 희생 없는 종교, 그리고 이제 도덕 없는 경제, 그리고 이제 양심 없는 쾌락, 그 노력 없는 재물, 환경 없는 과학, 그리고 인격 없는 교육. 요 7가지는 그 7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도덕 없는 경제 이거 있어요. 이것은 견덕사회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한테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할진데 그것이 어려운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참 거울과 같아요. 이 거울을 보면은 참 진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입가에 나는 말을 하다 보면 입가에 뭐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큰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보면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견덕사회라고 하는 거울을 앞에 놔두고 어떤 이런 이득이 되는 덕이 되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딱 생겼을 때 이것이 어려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옳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항상 그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문제가 있죠. 막 그 대통령직이란만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 검찰이 말이에요. 좀 원리 원칙대로 했으면은 대통령 당선자도 구속을 시켜버렸으면은 지금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2008년도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강의를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그 당시 이제 구속 수감됐었을 때에 이제 그 1년 6개월 동안 그 참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구속 수감을 하셨죠. 그때는 이제 총재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본인께서 이제 스스로 한번 그런 데 가서 체험을 또 하고 싶어서 그래 가셨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거기에서 보면은 뭐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가끔씩 몇 번 들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어떤 일을 했다. 나는 차마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그 총재님께서는 그런 말 하셨는데 나는 차마 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가지고 뭐 거기서 범죄꾼들이 하는 이야기지 뭐 한 방에 있었으니까 그 하는 이야기를 그냥 소상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나는 그대로 좀 전달을 못 하겠습니다. 알고나 있는데 전달을 못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오늘 그 갑자기 그 날씨도 쌀쌀하고 이래서 노래가 그 김세한의 그 길 잃은 사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보니까 1972년도에 유행했던 노래더라고요. 내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 노래를 한 번씩 내가 이제 같이 흥얼거려 보는데 그 노래를 생각하면은 꼭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갈까 길을 잃고 헤매듯 사슴 한 마리 네온사인 반짝이는 갈림길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며 이렇듯 님 찾아서 가나. 가사가 그 부분이 좀 틀린 것 같네요. 당신도의 사랑이 있었듯이
내게도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총재님도 뭐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을 보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난다고. 길 잃은 사슴이라고.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갈까 길을 잃고 헤매듯 사슴 한 마리 네온 사인 반짝이는 갈림길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며 땀땀땀땀. 내가 이제 그 방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왔더라고. 그런데 이야, 이것만 막 온 몸에다가 막 나 그런 거 또 처음 봤네. 체인을 칭칭칭칭 감았더라고요. 와, 냈죠. 그 이제 하여튼간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더라고. 와, 내가 그런 거 봤어요. 그 방 안에서는 말이에요. 이제 그 옷을 입고, 이제 제수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행동은 좀 이렇게,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사지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 하거든요. 그럼 거의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다 그래요. 그런데, 딱 그 사람은 체인을 칭칭칭칭 감았더라고요. 체인을. 그거 뭐라 그러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노?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말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은 그 차가 눈길을 가기가 힘들 때 타이어에다가 새 체인을 감잖아요. 감아가지고 막 가는 거 있잖아요. 부산에서는 보기가 좀 힘들지를 몰라도 우지방에 가면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는 그게 흔하거든요. 그렇듯이 타이어에다가 체인을 감는 게 아니고 사람 몸에다가 그런 체인을 칭칭칭칭 감았더라고. 그래, 와, 그렇노? 이제 이럴 거 아닙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임마, 그거는 이제 신참이니까. 신참은 꼼짝 못하지. 위에 깜빵에 그 장이 있잖아요. 딱 그 장이 이제 물어보면, 이제 장은 거기에서는 한을 대한 거지. 물어본다고, 물어보면. 그래, 이제 자기 이야기를 줄줄줄 해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체인을 감고 있느냐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가 이제 이제 총각이에요. 전투경찰이라고 있어요. 전투경찰 그 총각인데, 전투경찰을 하면서, 뭔가 이제 직원 동료들 간에 말이에요. 뭔가 좀 불화가 있었던 모양이라. 이제, 불화가 왕따를 당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 부대원들하고 뭐가 잘 안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경찰이니까 그 수류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수류탄을 빼가지고, 수류탄을 전쟁이 났다거나 그럴 시에, 유사시에 이제 적을 향해서 쏘아야 되는데, 이하가 이제 이거 순간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제 왕따를 당했다거나 뭔가 심적인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고 이러니까, 이제 홧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니까 그 수류탄을 떼가지고, 아군이지. 같은 이제 동료들한테 던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형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한 무기징역 정도, 거의 사형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가까운 수준이에요. 무기징역 같으면 한 15년, 한 20년 열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 보니까, 나이 이제 한 20대, 25세 미만이에요.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사형까지는 안 되고,
사형은 아니더라도 그냥 무기징역이니까 한 15년, 최하 15년에서 20년 정도 산다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앉아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아까 총재님께서도 거기서 너 어떻게 들어온 이야기를 잘잘잘잘 하고 말이야. 뭐 별의별 이야기네 다 들었잖아요. 가스 금치면 뭐 가스 그거 하러 가가지고 아이고 내 막 거기에서 막 이야기 안 합니다. 하여튼 간에 뭐 그런 뭐 죄를 이제 범한 사람들이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듯이 거기서 다 사연을 이야기하고 또 무료하거든. 24시간 앉아서 무료하니까 이제 거기도 노래 자랑을 한다고. 거기도 막 크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노래를 못하겠지만은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육성으로서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도 한 곡씩 해요. 하는데 그렇다고 절대 그런 데는 갈 곳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고 그런 데는 두 번 다시 갈 때는 안 되고 그런 거지. 그러나 이제 그런 노래 자랑이 아니고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또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부르더라고. 온몸에 칭칭칭칭 거야 쇠사슬을 감아가지고 말이야. 그 부르던 노래가 길 잃은 사슴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길 잃은 사슴 하면은 그 사람이 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길 잃은 사슴은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늦가을이죠. 이제 초겨울이 입동이 다가오네요. 입동이 이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지나서는 상강 다음에 입동이거든. 입동, 소설, 대설 다음에 동지고. 그런데 이제 입동이 다가오는데 이제는 막 늦가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초겨울로 들어서는 요즘에서는 그 김세안의 길 잃은 사슴이 이래 생각이 나는데 나면은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아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그 사람은 참 곱상하고 참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갈까 길을 잃고 헤매든 사슴 한 마리. 깜빵 생활하면은 뭐 이승만 대통령도 오래 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한 7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 그것도 젊은 시절에 내하고 나이가 비슷한 시절에 했어요. 그 사람도 30살 되기 전이고 그분은 그 안에서 영어 공부를 엄청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그 안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병으로 많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굳건하게 이제 신앙심으로 버텼어요. 하여튼 그렇고 뭐 백범 김구 선생님도 징역살이를 여러 번 했습니다. 몇 년 했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도 좀 짧게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천장 강 대임 사인야인데 필선 녹이심지하고 고기근골하고 뭐 아기체보하고 군기기세능하여 불란기소의 하나니 시고는 동시민성하사 정익기소 불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늘이 장차 이 사람을 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뼈와 근육을 이제 수고스럽게 하고 그 몸은 굶주리게 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게 하고 먼저 고난을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그 고난을 겪고 일어나 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뭐 언젠간 할 날이 안 오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내 주변에 내 주변에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당원님 외에 빼고 내 주위에 내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친인척, 내 처가도 그렇고, 내 이제 본가도 그렇고, 내 뭐 친동생도 그렇고,
심지어는 내 집사람도 그렇고, 내가 이제 사촌 동생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 참 많이 있는데도 아무도 내를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없다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이래도 좀 더 이야기 들을 생각지도 안 해요. 그리고 내 참 진짜 여러 가지 내가 한 방송이라 한도 있고,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도 있고, 뭐 이상 뭐 그게 비슷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런 자료를 줘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 어찌 보면 내가 좀 외롭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정산을 신앙했었을 때에 이제 있었던 그 지인들도 이제 내를 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아이고, 이 사람 참, 아이고, 왜 남법에 떨어졌을까? 그 사람 말로는 남법이라 그래요.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제 탈선했다 이 말이지. 왜 이제 끝까지 안 붙어 있고 떨어져 나갔느냐. 참 안 됐다. 애석하다. 참 신앙을 잘했던 사람인데, 안타깝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 내가 뭐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설득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알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강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강하지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지구는 8가지 겹으로 쌓여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워낙 외울 게 많아가지고, 뭐 대기권, 뭐 대류청, 뭐 오존청, 무슨 청 해가지고, 이거 총재님께서 하신 강의를 다 외우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외워야 되겠어요. 8개 청은 여기서 몇 메다 올라가면 무슨 청이고, 또 그 위에는 무슨 청이고 무슨 청이고, 그러니까 뭐 마음 작정해가지고 외우면 금방 안 외워지겠습니까만은 그것도 외워야 되고, 참 외울 게 많습니다. 원소 기호도 또 외워야 되고, 엔돌핀 뭐 이렇게 호르몬에 대해서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불교의 33천에 대해서도 외워야 되고. 참네. 그러니까 색계, 욕계, 무색계가 있는데, 색계에 대해서도 이제 지옥, 악이, 수라, 인, 지옥, 축생, 악이, 수라, 인, 그 5단계 있고, 그 위에 이제 천이 있는데, 천이 1천, 2천, 3천, 4천, 4층이 이제 도솔천이지. 그러니까 뭐 1천부터 그까지 다 외워야 되니까, 무슨 야마천이다, 뭐 도솔천이다, 그것도 다 외워야 되고, 33천을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백궁 가기 바로 한 칸 밑에가 이제 비상비비상천 29번째 하늘. 그런 것도 외워야 되고, 참 외울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천부경 강의할 때에 지금 일시무시할 때 일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에 이제 각 종교의 모든 그 핵심이 일로 끝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기독교는 묵상신일이고, 그리고 천주교는 이제 천주모일이고, 그리고 유대교는 천신유일로 그랬댔죠. 천주교는 천신유일이고, 그리고 또 이슬람교에서는 아침에 외웠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 유교는 집중관일이고, 불교는 만법규일이고, 그리고 이제 도교는 포원수일이고, 그리고 이제 뭐 원불교는 원시반일이고, 정산도는 이제 원시반본이고, 하여튼 거의 다 일로 끝난다고. 뭐 그런 것도 또 외워야 되고, 참 외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청, 내가 그 이야기 하다가 말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8겹으로 이제 이렇게
예, 써놨는데, 거기에 이제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중력. 잡아당기는 힘.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강하면은 그것을 벗어나 버린다고.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주 창공을 흘러나르는데, 사람은 그 기독교가 잡아당기는 힘, 불교가 잡아당기는 힘, 강정산의 가르침을 해서 잡아당기는 힘에서 싹 다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이제 이 세상 만사를 다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이제 그것을 벗어난다고요. 일반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면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을 접한다는 사람은 그 모든 그 선천의 종교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란 말이야. 쉽게 말해 벗어났다고도 할 수 있고 졸업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졸업을 해야 맨 마지막 단계인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가르침을 이제 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다 하면은 공부가 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나지가 못하는 거야. 기독교에 빠져 있고 불교에 빠져 있고 세상 뭐 가르침에 빠져 있고 세상 지식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야.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이제 내일쯤 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토론을 할 때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2017년에 한국에서 전쟁이 날 뻔했다. 났으면 한 3천만 명이 죽었을 거다. 그렇게 했다고. 3천만 명. 그럼 우리나라 지금 남북한 인구가 다 합치면 한 7천만 명이잖아요. 한 절반은 죽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때 2018년대 그때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독신이었죠.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예,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 하더라고. 입은 채로. 전쟁이 이제 언제 이제 날지 모르니까 군복을 입은 채로 눈을 붙였다고 그랬거든. 그것도 아주 살벌할 때예요. 그때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 당시에 누구야? 누구야? 이름이 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나? 하여튼 미국의 상원 의원, 한참을 또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이제 상원 의원들 많이 만났죠. 총재님께서 만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에너지를 눈에 넣어가지고 싹 바뀌게 해버렸거든. 머리를 헷가닥 이렇게 돌려버렸다고. 돌려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안 났지. 그래가 이제, 김정일이 만나고, 김정은이 만나고, 이래가지고, 전쟁을 안 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렇듯이, 만약에 뭐 전쟁이 나버렸다 하면 트럼프 말대로 3천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지금 현재 가장 정확한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년 뒤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5년 뒤에는 아시아 통일이 되는 거예요. 5년 뒤에.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보면은 2022년 3월 9일 날에 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런데 우리 정치 읽기 그분 말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자꾸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임기를 못 찬다 그러니까 내야 임기 못 차면 하루라도 빨리 허경영 총재는 대통령이 되면 좋지. 좋은데
하여튼, 그렇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반드시 당선이 되실 거예요. 돼가지고 그 여파로, 그 여세로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대한민국을 확 바꾼단 말이에요. 그 단계로서 세계를 지금 통일하기 위한 포석으로서 전 세계의 가장 그 깡패 두 마리를 이제 없애버려야 되거든. 없앤다기보다도 좀 뜯어 고쳐야 된다고. 버리장머리를 뜯어 고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해체돼 버리고 중국을 해체시킨 미국도 해체가 되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 놓고 얼반 죽여 놓고 이제 세계 통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라.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뭐 문재앙은 뭐 미국에 가 친하지 않다, 뭐 중국과 더 친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그 잘못된 거라고. 그 김정민 박사가 내거리 이야기하잖아요. 입에 막 쉽게 말해서 그 사람 18번이 그거예요. 반중 친미가 그 사람 18번이에요. 김정민 박사. 이것이 가장 그 소중한 정보입니다. 세계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구축이 바로 서거나 아마 그래 될 것 같아요. 지구축이 뭐 한 방에 바로 서버려지는 거지. 그리고 1년이 365일에서 이제 360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정원 궤도를 이제 돌므로써 사람이 이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잖아요. 지금 내가 그 젊었을 때 오늘 뭐 영행설 수술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품었던 뜻이 뭐냐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석가공자 예수와 같은 성자로 만드는 거, 이것이 내 뜻이 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을 말이에요, 진짜 자기만 아는 사람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만 아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딴 사람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말이에요. 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딴 사람이 100만원 손해보더라도 내한테 10만원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걸 또 한다네요. 세상에 그게 사람입니까? 참네. 내가 10만원 벌기 위해서 저 사람 100만원 손해를 본다 이러면 그걸 한다 그러네. 그게 부동산 업자라는 말이 있더라고. 그렇게 자기만 알고 물질에 탐하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나 많습니까? 국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자기 그 이익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런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을 참 일반 그 현인으로 만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현인. 먼저 타인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현인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드는데 그런 사람을 참 1만 년 역사에서 석가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그리고 5대 성자라면 최재우가 들어가는가 봐요. 최수훈 대신사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워요. 한 사람만 그래 한다는 것도 어렵지. 지금 현재 85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성인화 시킨다는 것은 그건 진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망상과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진짜 그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이제 사람이 이제 달에 간다는 거 거의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달에 갔잖아.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이제 신선이 되고 성자가 되는 이제 시절이 오는 겁니다. 지구축이 바로 서게 됨으로써 사람이 이제 이 마음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나게나 다 성자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 성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순간이냐고. 참,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과가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날 것 같고, 지금 내가 내 이야기 하지만은, 아마 누가 돼도 이제 불복한다 해서고 말이야. 총이 1800정이 아니고, 1800만 개, 18,000개도 아니에요. 1800만 개가 지금 팔렸다는 말이 있던데요. 거의 뭐 내전으로 들어가자는 수준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바이든 파하고 트럼프 파하고 이래가지고 막 전에부터 얼마 전부터라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주가 많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주, 뭐 텍사스주, 오리건주, 무슨 뭐 주가 많이 있는데 그 주가 전부 다 각자 도생해가지고 하자 이러는데, 따개진다 이러는데, 아마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마 한 몇 년 뒤, 한 10년 뒤, 20년 뒤에는 20년까지는 못 그러겠습니다.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이 일이 단초가 돼가지고 이번은 이제 미국 대선에 그거를 단초를 해서 아마 미국이 궁극적으로는 분열되는 그런 일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미국도 힘을 빼야 돼요. 빼고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까? 지리적으로, 풍수 지리적으로 중심이듯이 전 세계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절대 이끌어 나가지 못해요. 그런 거지 같은 자식들이 무슨 놈 미국 세계를 이끌어가느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와 있는, 신인님께서 와 있는 이 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고 정확한 정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뭐 꿈을 못 깨고 말이야. 우리 정치 읽기 이런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황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 나는 5년짜리 대통령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안 하지. 임기가 무한대. 최소한 한 300년 정도 이제 하시니까, 그 정도는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이래 보지. 362년 88일인데, 한 70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 290년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이제, 따르는 거죠. 자, 참. 꿈은 결국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반드시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돼요. 전에도 총재님께서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이 세상을 전부 다 녹색으로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은 페인트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녹색이라는 안경을 딱 끼버리면 전 세계가 녹색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자다,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의 말 장난이 본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그래도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성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되는 겁니다. 될 거예요. 다가옵니다. 정말. 그러나 저러나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가의 상속세를 국민들이 이렇게 다 동참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로서는 적극 이제 동참을 하죠. 하는데 내 혼자 될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동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떠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 흥미진진하네요.